네, 안녕하세요. 머니프리웨이의 모에입니다. 어, 며칠 전에 쓴 글이에요. 8월 19일 날. 죄송합니다. 8월 18일이었네요. 아침에 글 쓴 건데, 어, 커넥트 웨이브라는 종목입니다. 구, 다나와. 이런 종목인데, 제가 계속적으로 기다렸는데 종목이 좀 타이밍이 와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기업 개요라고 하면 예전에는 다나와라고 해서 전자기기 혹은 뭐 다양한 쇼핑몰을 좀 운영을 했는데 사명이 커넥트 웨이브로 바뀌었죠. 그거는 이제 코리아 센터를 합병을 하게 되면서 사명을 변경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주 지금 1600만 주, 그다음에 발행 주식 수는 4674만 7183주인데 2022년에 주식수가 확 늘어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그 커넥트 웨이브의 모회사가 코리아 센터였거든요. 이 코리아 센터를 다나와가 역으로 흡수합병한 그런 내용인 거고요. 지분율 같은 경우는 지금 자사주를 포함해서 한 65%가 넘습니다. 65%가 넘어서 지금 시중에는 1600만 주만 풀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코리아 센터는 시장 매물로 나온 다나와를 인수하면서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코리아 센터는 신주를 발행하고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 MBK 파트너스가 SPC 한국 이커머스 홀딩스를 설립을 해서 이를 인수하는 형태로 다나와 인수 자금을 조달을 했고요. 전략적인 판단 결과 다나와가 코리아 센터를 역합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나와가 매물로 나온 거죠. 그래서 코리아 센터가 인수를 한 건데 이 코리아 센터의 경우는요. MBK 파트너스가 SPC를 설립을 해서 이커머스 홀딩스를 설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금 조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새 법인인 다나와는 존속 회사로 남고 최대 주주는 한국 이커머스 홀딩스인데 코리아 센터는 흡수합병돼 해산하지만 다나와 지배력이 희석되는 건 아니다. 한국 이커머스의 최대 주주가 MBK 파트너스고 2대 주주가 김기록 코리아 센터 대표.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조를 한번 다시 말씀을 좀 해드릴까요? 일단은 코리아 센터가 있는 거죠. 코리아 센터가 있는 거고 코리아 센터. 그 다나와가 매물이 나온 거죠. 다나와. 근데 요거를 인수를 하려고요. 코리아 센터랑 MBK 파트너스랑 한국 이커머스 홀딩스라는 걸 만들어요. 이커머스 홀딩스. 그래서 요 자금으로 다나와를 인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다나와가 이 코리아 센터를 합병한 거예요. 이게 역합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명을 커넥트 웨이브 이렇게 만든 겁니다. 웨이브. 그래서 일대 주주가 MBK고요. MBK가 한국 이커머스를 갖고 있으니까 홀딩스를 갖고 있으니까 이대 주주는 코리아 센터 대표가 김기록 씨였거든요. 그래서 인수를 한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회사는 다윈 에드컴 23년 2분기에 지분을 인수를 했고요. 연결 제외에서는 흡사병을 했기 때문에 카비오스라든가 다윈에드컴을 흡사병했기 때문에 뭐 연결에서는 좀 제외를 했고 여기에서는 뭐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청산을 했고요. 플레이오토도 역시 흡사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부문은 총 4개 정도가 되는 거죠. 데이터 커머스, 이커머스 솔루션, 크로스보더 커머스, 기타 이렇게 되어 있고 뭐 얘기한 것처럼 다나와 같은 경우는 뭐 다나와가 갖고 있었던 거고 에누리의 경우는 코리아 센터가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때 유명했던 팟빵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데이터 커머스는 가격 비교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커넥트 웨이브, 서머 플랫폼, 빌트온, 에누리닷컴, 디피지존 이렇게 있고요. 이커머스 솔루션은 온라인 쇼핑몰 제작 서비스, 광고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커넥트 웨이브가 하는 거고, 이게 다 자회사들이에요. 다 자회사들이고, 크로스보더 커머스는 글로벌 상품 공급, 직접 판매, 배송, 대행 이렇게 하는 회사고, 오디오 콘텐츠로는 빵빵, 팟빵 이렇게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팟빵이니까요. 그래서 데이터 커머스가 어떤 일을 하냐면 다나와 그 다음에 에누리 이 플랫폼을 통해서 누적된 빅데이터, 그 다음에 상품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전문 가격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 다나와가 원래는 조립 PC 쪽에서 되게 유명했던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커머스 솔루션은 광고 마케팅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크로스보더 같은 경우는 제일 간단한 거는 뭐 위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것처럼 상품 배송 대행 이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뭐 물론 국내 테무라든가 알리익스프레스라든가 이런 그 중국계 회사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을 엄청나게 뺏어먹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컴퓨터 살 때는 비용이 굉장히 좀 많이 듣고,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뭐 중국 제품의 PC가 쓸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으로는 여전히 다나와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이머스 업계 최초로 특화 생성형 AI 플레이를 중심으로 사업 고도화에 박차를 갈 예정이다. 이거는 뭐 예정적인 거고요.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 감자를 결정을 했어요. 내용은 2024년 3월 14일이고요. 3월 14일이고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697만 4,871주의 일부 14,457 만 죄송합니다. 144만 5,789주에 대해서 소각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사주가 이만큼 있다는 거죠. 이 중에서 한 3% 정도 소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소각은 5년 동안 해서요 722만 8,945주를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사주를 더 산다는 얘기인 거예요. 시장에서 흡수를 한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식수는 줄어들겠죠. 한 4천만 주 이 정도로 좀 줄어들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거는 분기입니다. 분기는 4분기에 적자가 진행이 됐는데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으로 인해서 뭐 손실이 발생을 했다 이 내용이고, 당기순이익은 2022년 합병 관련 법인세 이연 납부와 자회사 이연 법인세 자산 감소 영향으로 적자가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되게 단순하게 올려줘갖고 4분기 실적 안 좋았다 요거에 지금 피크를 좀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중심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연간 실적입니다. 연간 실적. 뭐 매출 합병 효과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늘어납니다. 영업이익 늘어났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을 보게 되면 사상 최대죠. 그렇죠? 당기순이익만 보면 17배 늘어납니다. 17배. 당기순이익만 보면 17배가 늘어납니다. 그만큼 올해 주가 기대가
크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요것만 봐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뭐 하나 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커넥트 웨이브의 기업 분석인데 뭐 단기 순위까지는 쭉 좋아져요. 단기 순위까지 쭉 좋아지고 EPS, BPS를 한번 보겠습니다. EPS는 2020년이죠. 2020년에 2366. 그렇죠? 근데 이번에 706이어서 단기 순이익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발행 주식 수가 그전에는 한 1300만 주 그러다가 흡수합병이 되게 되면서 그러니까 주식 수가 확 늘어난 거예요. 4800만 주. 이 중에서 한 700만 주 정도를 소각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4000만 주고요. 주식 수가 1300만 주였을 때 2300원이었던 거고요. 지금은 아마 한 5천만 주 그냥 대충 5천만 주 잡고 760이면 한 4배 정도 성장을 한 거잖아요. 4배 주식수가. 그럼 여기다가 4 곱해버리면 뭐 한 2,800원 수준이었고요. 요거는 그러면 좀 줄이게 되면 한 600원 수준인 겁니다. 600원 수준. 그래서 사상 최대라고 하는 거고 BPS의 경우는 지금 15,160원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주가가 15,160원보다 나쁘면 적으면 이거는 당연히 이제 추후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해보셔도 무난합니다. 무난해요.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잠깐 확인해 보게 되면 일단은 확정이 더 돼야 됩니다. 뭐 4분기 그 BPS가 없어갖고 제가 딱히 추정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평균적으로 PBR이 18배에서 33배 사이에서 움직였고요. 요거 제외하고 보면 뭐 PBR 같은 경우 1.41에서 2.75인데 올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예상치 기준으로 보게 되면 1배 이하죠. 그러면은 BPS의 경우에는 지금 PBR의 경우는 저평가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PCR이라든가 PSR이라든가 이거 수정되면은 제가 다시 한번 업데이트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쓸 때 15,000원대였거든요. 15,000원대. 15,000원대였는데 오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 차트입니다. 뭐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호재가 나왔으면 호재가 나왔어요. 어떤 호재가 나왔냐면 감사 보고서가 적정히 나왔어요. 적정히 나왔는데 뭐 이때 기준으로 주가가 좀 하락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좋은 타이밍에 나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좋은 타이밍이 왔다. 그 매수는 한 3분할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한 15,500원 이하 1차. 그러면 지금 가격도 괜찮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두 번째 조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13,200원에서 13,400원 사이까지 조정을 받을 거예요. 그럼 이때 2차 매수할 겁니다. 지금 15,500 이하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괜찮다라고 봤던 이유는 15,160원이 BPS입니다. BPS.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BPS보다 낮은 거죠. 그래서 괜찮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GG가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13,200원에서 13,400원까지. 이렇게 분할로 매수를 하면 올해 실적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그렇기 때문에 뭐 충분히 나쁜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짧게나마 언급을 좀 해드렸습니다. 뭐 아마 다나와 연말까지 들고 가면은 실적 되게 괜찮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9,200, 9,720원에서 18,000원까지 더블 올라갔는데 이거 무슨 얘기냐 비싼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자면 주가가 이렇습니다. 주가가 이래요. 그러니까 4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한 60% 하락한 거죠. 이때는 한 5분의 1 정도 하락을 한 거고
그 지금 이제 소폭 올라온 거예요. 그 높지 않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커넥트 웨이브 뭐 얘기 쭉 나와 있는데 커넥트 웨이브에 대한 기업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제 관점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거예요. 블로그가 제 개인적인 원칙에 의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데 언제든지 한 3, 4% 정도 저는 최대한 1,500원 이탈하게 되면 손절 칠 겁니다. 1,500원 이탈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 관점보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원칙과 매매 방법에 의해서 최종 결정을 좀 하셔라. 이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니웨이의 프리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